안녕하세요. 해공화제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장중 한때 일시적으로 또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윗꼬리가 상당히 달리면서 좀 아쉬운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던 부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자회사 에드파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님들이 투자에 판단이 좀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수익성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유한양행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잘 보유하고 있고 또 8월 이내 또 우리 FDA에 또 허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한양행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일시적으로 우리 4.38%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크게 급등할 때는 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뭐 1, 2%, 3%대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유한양행이 장중한 때 이렇게 4% 가까이 올랐을 때 사실은 이거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5위평, 12평, 22평, 62평 이렇게 단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었고 또 단기적으로 5위평 타고 잘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여기 정고점 돌파를 이번 주 내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한 시세가 오늘 조금 더 아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또 실제 FDA 허가도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온 이유 바로 자회사입니다. 자, 국내 제약사들 관심이 높아진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된 복합제 관련돼서 이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에드파마가 개발한 암로디핀, 아토르바스티틴, 그 다음에 에제티 미브 이 복합제가 출시된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급여 등재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복합제가 새로 포함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호재로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 네, 그냥 기사에 대한 호재에 대한 내용들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드파마가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에 5월달이죠. 2023년도 5월이니까 작년 5월 첫 허가를 받았어요. 첫 허가를 받고 유한양행이 올해 또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SK케미칼과 에드파마 간의 이제 권리를 양도하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우리 에드파마 입장에서는 우리 저 SK케미칼과 또는 유한양행을 통해서 실제 더 추가적인 이 빅파마들과의 어떤 그 경쟁력 입장에서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이 내놓으면서 오히려 상용화 또는 시장 진입이 조금 더 순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에드파마의 우리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자회사 에드파마가 실제 SK케미칼과의 어떤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제 시장에서 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좀 더 성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드파마는 SK케미칼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상용화와 시장에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에드파마가 이 해당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권리를 SK케미칼에 양도하면서 제품명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에드타미브 플러스 정에서 토스젯 A정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실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유한양행 그리고 우리 SK케미칼 같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에드파마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에드파마는 아직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계열사예요.
유한양행이 비상장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그러니까 에드파마에 대한 성장성은 고스란히 유한양행이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이 오늘 일시적으로 이렇게 등락폭이 다소 좀 아쉽게 나왔지만 요거는 실제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스트 과정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좀 한번 보고 있어요. 그 테스트 과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거래량이나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응성을 보는 거죠. 얼마나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얼마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보는 건데, 오늘 어쨌든 이 부분이 뭐 FDA와 관련되어 있는 뭐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아주 강하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너무 힘이 좋지 않았죠?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0.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뭐 훨씬 더 많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1.3% 하락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너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역시나 힘을 더 받지는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장에서 오늘 투자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예,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뭐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뭐 그리고 우리 유한양행 뭐 그 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시세가 좀 우리가 괜찮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유한양행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길래 우리 알테오젠 HLB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왔던 만큼 우리 유한양행도 시세가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기대만큼은 일단은 오르지는 않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위평, 12평, 22평, 62평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윗골이 달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테크니컬하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간 캔들로 왔습니다. 자, 주간 캔들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꼬리 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윗꼬리가 좀 달렸고 이번 주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네,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차트가 없어졌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걸 감싸는 양봉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려 음봉으로 내려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도 이번 주 다음 주로 가면서 6월 마감과 7월로 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렸고 이번 주로 가면서 월요일 날 오늘 이렇게 양봉 캔들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감싸는 양봉 나왔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윗꼬리 달린 거, 요거를 감싸는 양봉, 그래 봐야 이제 화수 목 금요일이잖아요. 사거리이잖아요. 요 기간 사이에 요거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 괜찮은 겁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시세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기대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와리가리 버티다가 4일째, 5일째가 그냥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돼버리면 오히려 다음 주는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을 때 이거를 치고 나가면서 감싸는 양봉들이 나와주면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떨어지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거는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거를 여기를 치고 날아가는 양봉이 나오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매도세거든요. 매도세. 매도가 강하다. 매도세가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 매도세를 이 양봉 캔들로 감싸서 올렸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받아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딱 고점 영역에서 넘어갈 것처럼 해놓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한 매도 압력이 그만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갖다 붙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을 때 여기를 2, 3일 사이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 캔들로 감싸는 양봉들이 좀 나와주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 그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와리가리 그냥 비비다가 아래로 방향을 더 틀어버릴 거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분들? 만약에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틀어버리면 여기에 대한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가격 대략 한 77,000원, 78,000원 정도 가격에서 샀던 매물들은 한꺼번에 매도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약손실 또는 본전 매도하겠다라는 심리가 더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한양행이 단기적으로는 오늘 뭐 호재 이슈가 뭐 비상장 계열사지만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우리 에드파마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SK케미칼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유한양행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세력들이 어떤 뭐 테스트 과정이 좀 아니겠느냐, 수급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얼마나 반응하느냐 주가가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8월 이내이기 때문에 8월이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는 7월, 8월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신중히 잘 대응해야 된다. 추세적으로 이게 꺾여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미국 FDA 기대감에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좀 더 올라가는 그림대로 가야 된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그림들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고점 갱신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고점 갱신이 자꾸 안 되고 있죠. 자, 여기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데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보다는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보다는 여기 고점. 고점이 어때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 고점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대로라면 얘가 여기에 꺾여서 내려가지만 않으면 돌파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좋은 일인데, 그쵸? 여기 고점을 갱신하고 여기 고점 다시 갱신, 역사적인 신고가도 갱신할 수 있는 기회, 찬스는 분명히 오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려했던 대로 만약에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 버리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 그러면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지만 삼각 수렴형 형태로 결국 얘는 이렇게 주가가 수렴 형태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방향을 아래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FDA 허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주목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한양행은요, 지금 이 그림대로 삼각 수렴형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좀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정점에 들어가게 되면 급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에 이제 임박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7월 8월 얼마 남지 않은
FDA 소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라면 지금 정상 정도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 삼각 수렴형 구간에서 추세가 얘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추세가 잘 타고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HLB도 중요한 상황에서 대응을 잘 했던 거 기억나시죠? HLB도 추세가 잘 유지되고 올라갔으면 다행입니다만 추세가 점차적으로 자꾸 꺾여 내려갔었기 때문에 혹여나 변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비중을 50% 이내로 줄였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우리 유한양행도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7월, 8월로 가면서는 우리가 기술적 대응이 좀 더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함께 대응하면서 실제 우리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에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다양한 종목들 뭐 알테오젠, 뭐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LG전자, 뭐 HLB, 카카오, 뭐 LG 디스플레이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